난 운전엔 젬병인가? 김정일 박사를 만나서 논현동에 가다가 주차하는 와중에 또 차에 기스가 났다. 앞으론 대리를 부르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아파트에 살던 이희원 씨와 그 친구를 만났다. 약 10여 년 전 내가 주차를 하다가 이희원 씨의 차 번호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이 씨는 도리어 괜찮다며 도리어 친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가 나에게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분이 있던 사이라 각별한 이웃으로 지냈던 기억이 있다. 이희원 씨는 군대 시절 유준상 선배와 닮았다. 좀 껄렁껄렁하고 상남자 스타일이다. 유 선배를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이 씨는 군대도 정상적으로 다녀오고 대인관계도 잘하는 정상적인 남자이다. 나처럼 불교적 성향을 갖고 있어 코드가 매우 잘 통한다. 이 씨도 애완견을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17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한다. 그와 그 친구와 마추픽추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들은 운동을 잘하는 무인의 체질을 갖고 있다. 나는 문인이지만 학창시절 무인의 친구들과 친했다. 운동 잘하고 싸움 잘하는 무인 친구들을 보면 왠지 코드가 통한다. 이희원 씨의 친구인 정민수 씨는 발이 넓은 사람이다. 나에게 여친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내가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여지를 좋아한다고 하자. 정 씨와 이 씨는 남자는 다 그렇지 않냐고 하며 함께 동의하며 대판 웃었다. 정민수 씨도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분도 연예계 쪽에 인맥이 넓은 분들인데 나도 비슷한 계통이니 인성과 매너를 바르게 해 좀 더 발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희원 씨와 정민수 씨에게 집에서 라면을 먹고 가자고 하니까 흔쾌히 수락했다. 내가 라면을 잘 끓이니까 내가 요리를 한다고 하자 이 씨가 자기가 한다고 해먹었는데 역시 군대 라면의 맛이 나는 훌륭한 솜씨여서 맛있게 먹었다. 나처럼 마음이 취약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들을 통해 보다 발전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군대에서 배울 것은 단 한 가지 참는 것이다. 내가 군대 시절인 1980년대 중반에 훈련병 조교로 있던 선배가 충고한 말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서구의 자유주의 풍토가 밀려오는 시기여서인지 나름 인생 철학이 깊은 내 군대 동기는 참는 것 배워서 무엇하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정말 나도 인생 뭐 참고 사나 수행자도 아니고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30년 이상 지난 지금 참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미덕이자 처세술이 됐다. 술이나 담배 피는 것을 참는 것은 물론 예쁜 여자의 손이나 다리 만지고 싶은 유혹도 참아야 한다. 또 마음이 억울하다고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친하다고 야한 농담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공동체의 규율이나 공중도덕을 어기고 싶은 마음도 참아야 한다. 이제 참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군대 선배에게 들은 충고인 참아야 한다라는 말은 미래의 규범을 예견한 좋은 말이었다. 그래 참아야 한다. 그 선배의 충고는 옳았다. 연민의 감정에 속지 마라. 고등학교 시절 나에게는 홍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컴플렉스는 컴플렉스와 만난다고 했던가. 나는 요도하열이라는 심한 신체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홍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못생긴 친구였다. 홍을 만날 때는 마음이 너무나 통해 개그 프로를 보는 것처럼 유머가 만발하고 마음이 즐겁고 편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산층 집안 아들인 내가 홍 같은 가난하고 못난 친구와 친해야 하는가 하는 감정이 들었다. 그와는 우정이 아니고 불쌍한 연민의 감정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 나의 다른 친구들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알고 집안도 괜찮았으나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외모나 조건도 괜찮고 나와 체질이 다른 듯한 다른 친구들에게서 매력을 느꼈다. 나에게 홍은 인간성이 좋은 친구이지만 조건이 안 따라주는 친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홍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홍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나를 은근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이었다. 이후 홍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했던가?
홍의 인간성이 좋다는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던 것이다. 반면 별로 마음이 별로 통하지 않았던 보통 가정의 친구들은 지금도 나와의 의리를 잘 유지하며 지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인간성이 좋고 착하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착각인지 모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홍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변의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만나면 아는 체도 안 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다. 친구나 연인을 선택할 때 왠지 겉모습이나 언행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연민의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다. 반면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어 매력적이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자유이다. 하지만 이심전심으로 마음만 통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가치관, 양심, 인성 등이 바탕이 되어야만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불쌍하다고 해서 연민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생긴 대로 노는 것이다. 요즘 처세술 중에 할 말은 하고 살자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할 말을 하게 되면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 사람이 하는 말은 주관적이기 마련이고 그 말로 말미암아 적이 생기거나 위험에 노출되고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반대로 안 할 말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긴다. 여러 가지 부자질, 이간질, 비밀 폭로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당연히 적이 생기지도 않는다. 할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인간관계의 기술이자 처세술인 것이다. 신이 아무려면 나보다도 못할까? 신이 아무려면 지구상에서 잔인하게 도축당하는 무고한 학생들의 죽음을 불쌍해하고 슬퍼하는 나보다도 못할까? 신이 아무려면 14년 동안 식구로 지내며 우리 가족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던 반려동물이 죽자 수십만 원을 들여 장례를 치러주었던 나보다도 못할까? 신이 아무려면 콘크리트 사이로 핀 작은 풀잎을 애처로이 여겨 그 풀잎을 밟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나보다도 못할까? 신이 아무려면 모래로 작은 집을 만들어 먹이를 나르는 개미가 가련해 그 모래집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보다도 못할까? 신이 아무려면 육교 위에 네모난 상자에 갇혀있는 얄리라는 병아리와 우정을 맺다. 병아리가 죽자 크나 큰 슬픔을 느꼈던 모 가수의 마음보다 못할까? 신이 아무려면 자신에게 충성하였던 사람들이 기뻐하자 죄 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잔인한 존재일까? 신이 아무려면 무고하고 힘없는 양을 잡아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기뻐하는 그런 존재일까? 신이 아무려면 자신의 명을 어겼다고 수많은 족속들을 다 몰살시키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존재일까? 아니다. 진정신이라면 필부필부에 불과한 나보다도 못한 마음을 가졌을 리가 없다. 신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넓은 바다보다도 넓은 자비심을 가진 존재일 것이다. 신이 아무려면 나보다도 못할까? 반면교사.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약속 안 지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너를 미워하진 않겠어. 다만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반면교사로 여기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인색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너에 대해 충고는 하지 않을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반면교사로 여기게. 함부로 살생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온갖 계략으로 만만한 사람을 이용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너에게 개선된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게. 다만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반면교사로 여기게.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서 딱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나는 그들처럼 살아선 안 된다는 반면교사가 돼 주었다는 것. 반면교사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 비정상인 사람이 착하면 그래도 이해가 간다. 정상인 사람이 나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비정상인 사람이 나쁘면 이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느 분야에나 고단수가 있다. 그들은 당신이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능력에 대해 예상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고단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단수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도 이와 맥락이 비슷하다. 만약 당신이 신께 어떤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경우 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 예컨대 당신이 10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신은 당신에게 예상 이상으로 100을 주시는 것이다. 상상이나 기대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가 신과 고단수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신과 고단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다. 어쩌다 마주친 코드. 너는 내게 말하기를 너무 코드가 잘 맞아서 문제라고 얘기했지. 나름 맞는 얘기야. 너의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유주의, 중생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은 정말 나도 너도 공감하는 바야. 하지만 내가 올 때 너를 위해, 너에게 맞춰주기 위해 엄청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화할 때 지금 바쁘니까 끊자. 이따 통화하자 하지. 물론 내 입장 이해해. 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갖고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냉정한 이기주의자이고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야. 물론 나도 그렇지만 우리는 소중한 친구 관계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더치페이를 하지. 굿잡이야. 내가 술, 담배, 도박, 세상 향락에 몰입하는 자유주의자란 것 나는 이해해. 나는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자유와 정에만 갈급한 게으름뱅이라는 거 인정해. 코드도 맞긴 하지만 우린 그런 서로의 단점 때문에 만난 사이라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 버거워했었다는 것.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 나는 알아. 너와의 코드, 품성에 대한 부분은 소중히 여길게. 하지만 너무 나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나도 너에게 큰 기대 안 할까. 우리는 어쩌다 마주친 코드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신용으로 단점은 고쳐나가고 장점을 살리는 친구가 되자.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